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제대로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를 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피해자 측 주장을 인정했죠. 특히 집무실에서 네일 아트한 피해자의 손톱과 손을 박 전 시장이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면서 이러한 박 전 시장의 행동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도 지난 14일 박 전 시장의 비서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 대한 재판에서 비서실 직원의 성폭행뿐만 아니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사실상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법원까지 모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친문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죽게 만들려고 일부러 고소한 살인자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심지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재판부를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해당 피해자와 가족들은 2차 가해를 제발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세 분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나눠주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세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손 변호사님. 자, 박원순 성추행 피해 여성을 살인죄로 고발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 거죠? 일단은 법률적으로 해석드리면 법률적인 의미는 없다. 살인죄의 성립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 네. 이것을 고발하는 주체들의 생각은 일단 인권위 결정이라든가 수사기관의 여러 가지 결정들을 믿지 못하겠다. 아하. 믿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이나 거짓 주장으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나아가서는 판결문에서 일부 이런 성피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적시되지 않았습니까? 이 네. 판결문을 쓴 조모 판사를 비롯해서 3명의 판사 전원에게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피해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정치 공작이다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상징적으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겁니다. 네. 평론가님. 물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좋아하고 아끼는 지지자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법원에서도 결정이 앞서 나왔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성희롱으로 인정한 이 내용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있는 건가요? 이 단체에서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시간 순서를 좀 바꿔서 얘기를 하면 혼동이 생길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고하고 미필적 고의에 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지난 23일이었었고요.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건 어제였지 않습니까? 네네. 25일이니까 국가인권위의 발표를 보고 난 다음에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그늘이 굉장히 컸죠. 네. 그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게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이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성희롱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네. 지금이라도 박 전 시장을 놓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박 전 시장을 호출하고 박 전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추행의 빈도나 강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계에 의한
성희롱이나 이런 네. 발언들이 뭐 한 번, 두 번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권력관계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인정해야 한다. 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 점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이죠. 김재련 변호사는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승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사실에 기초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의 영역 안에서 본인들이 믿고 싶은 것만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서 인권이 결정 아니라 그 무엇이 나와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 같아요. 10월 7일에 고소한 사건도 아직 경찰 단계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리고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피해자의 그 편지, 그 안에 큰 글씨로 피해자 이름이 들어있는데 그런 내용을 SNS상에 공개하고 피해자를 공격을 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아직 수사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경찰이 이런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경찰 역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지금 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이죠. 금태섭 의원이 또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 편의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입을 닫아왔다. 기존 정당의 여성계 출신 정치인들도 자기 편의 잘못에 대해서는 침묵을 해왔다. 이 글을 읽으면 민주당을 향해서 또는 이 여권을 향해서 던지는 말인가? 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네. 첫 번째 문장,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 편의 문제에 대해서 외써 외면하고 입을 닫았다. 이제 내ገል적으로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내로남불이라는 거면 현 여권이든 야권이든 기존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패단 중에 하나니까, 저건 뭐 이제 모든 정치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걸수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 마지막 문장이요. 기존 정당의 여성계 출신 정치인으로 자기 편을 잘못해 친 거. 이건 아마 민주당에 있는 여성계 출신 의원들을 지목하느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많죠. 아무래도 여성계에서 시민운동을 하다가 국회로 진출하신 분들은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계 출신 정치인이라고 지목하는 걸 봐서 아마 민주당의 아마 의원들, 특히 아마 지금 남인순 의원을 뭐 이름을 딱 찍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볼 여지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남인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계 이제 데모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성계에서 시민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의원이 되신 거고, 그런데 이번에 박원순 전 시장 관련해서 그 피소 사실을 유출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본인은 나는 유출한 게 아니라 박 전 시장 측에 물어본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남인순 의원의 입을 통해서 박 전 시장 쪽으로 피소 사실이 들어간 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남인순 의원이 당시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네. 수사는 아마 계속 진행이 됐을 것 같고, 혹시 그러면 이 박원순 전 시장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남인순 의원도 사실 책임이 있는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큰 어떤 언급, 나는 유출한 건 아니라 질문한 것뿐이다, 이런 식의 언급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태섭 의원은 아마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여성단체 출신의 여러 국회의원들을 좀 직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서울시 측에 민주당 측이 흘린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도요, 처음에 이 성추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 또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고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그걸 최소한도 가릴 게 있고.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다라고 하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점에서 사회적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이랑 사전에 전화하신 내용 있으세요? 설명을 해주시고 가셔야죠.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 남인순 의원이 지금 사과를 하긴 했죠. 피해 사실 유출과 관련해서 사실 관련 사실을 부인해 왔었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했죠. 그 이후에 피해자 측에서도 호소문을 통해서 책임 있는 태도, 그리고 의원직 사퇴, 그리고 사과 이런 것들을 요구했으나 명시적으로 이렇게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과하는 부분은 이제 오늘에서야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6개월 만에야 사과를 한 부분은 좀 늦었긴 하지만 그래도 진솔한 사과를 했다라는 부분은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게 됐다. 2차 가해에 대해서 이제 재발 방지를 노력할 것이고 피해자의 고통이 치유되길 바란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요. 책임 있는 태도 앞으로 더 보여주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각에 이제 민주당이 비판을 받았던 것은 피해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네.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을 해서 사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혼선을 준 측면이 있거든요. 네. 법률적으로는 강제추행에 대한 범죄가 성립했다라는 건 아니고 성적인 희롱이 발생했다라고 일부 사실이 인정이 된 건데 그것도 피해자입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보호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제도적인 개선 목소리도 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방금 말씀하신 이 2차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극심한 고통과 이 힘든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김태우 변호사님?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죠. 피해자, 아까 김재현 변호사 얘기도 들었지만, 피해자 가족들 같은 경우는 2차 가해에 대해서 어떤 좀 피해 호소하는 게 지금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벌어지면서부터 계속 발생하고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시면 피해자 동생 입장분인데, 네. 굉장히 좀 절절합니다. 네. 왜냐면 지금 뭐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뭐 일부 단체에서 피해자를 오히려 부작위한 살인죄로 고소하고 뭐 이런 상황들, 살인죄로 고소하는 이런 상황들까지 오고, 그리고 지금 고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분들한테서 인신공격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성범죄에서의 가장 기본이 이제 피해자에 대한 더 이상 2차 가해를 멈추는 건데 그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이 지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요. 네. 알겠습니다.